계시면 돼요. 오면 일요일 날 들어와. 오면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이게 무거웠어. 저쪽 가다 이쪽으로 가야 돼. 맞아. 기운이.
타라 타라. 많이 잡아서 그런 것 같다. 그거 손잡이. 구절부터 12절까지만 읽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오드리마들이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교문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고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요 3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미가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압축해서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양의 탈을 쓰고 뱀의 입을 가진 자들, 그 적그리스도들이 연합을 하죠. 정치적 적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두머리들이죠. 또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삭을 위하여 교훈하니 선지자들이 돈을 위하여 예언하니 그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연합을 하는데 그들의 연합한 목적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게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도다. 이것을 우리가 스가랴서에 나눴던 것처럼 불법의 비밀이 아주 오래전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 신할 땅에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창세기 10장에서 일어났던 바벨탑 건축인데 이 건축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까지 나가서 하나님 자리에 앉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흩어지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여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창세기 10장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비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비전이 말세가 되어서 끊임없이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비로소 건축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가운데 제약으로 하늘의 문을 닫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죠. 장막을 어떻게 해요? 걷어가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해요? 짓밟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돼지의 피를 흘리기 시작하고 제우스 신상을 딱 올리면서 그들이 원하는 바벨탑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건설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의 비밀이 아주 오랫동안 점령했던 곳들이 있는데 그곳들이 어디냐면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이게 여러분 어떤 그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침상에서 죄를 깨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었죠. 그래서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면서 미가서 6장에서도 아합의 길을 따르는 것 때문에 심판을 내린다고 말했기 때문에 문맥으로 봤을 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아합이 침상에서 나봇의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되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때 고민할 때마다 사단이 와가지고 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게 성령의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귀신의 지혜, 땅의 것이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 땅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속삭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세벨의 용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 실존하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큰 음녀가 그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어떻게 한대요? 깨하며 악을 어떻게 한대요? 꾸미기 시작해요. 악을 꾸미고 깨하기 시작하면서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건세, 정치적 영향력이 있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밭을 탐하여 어떻게 해요? 빼앗고 집을 탐하여 어떻게 해요?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땅과 밭을 다 차지하기 시작하고, 그것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니까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들과 그의 뭐를 강탈했대요? 산업을 강탈해요. 이건 마지막 때 레이기에서 말한 것처럼 악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에 대해서 계시록은 뭐라고 말해요? 땅의 짐승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 밑에 부하들이 있어요. 그들도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북한에도 있고 여러 나라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짐승들, 요게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두로가 음료예요. 근데 두로와 뭘 하고 있어요? 교제를 나누고 있고 무역을 하고 있는 다시스에 대해서 다시스의 배여라고 말하고, 또 다시스의 뭐라고 말해요? 딸들아라고 말해요. 딸들아. 음녀의 어미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그 어미가 있다는 건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인데 딸들이 있어요. 그 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적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각 나라와 각 도시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했던 피해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피해 건축을 하면서 그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들은 법을 제정하여서 산업을 강탈하는 일.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재명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고 그때를 기점으로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경제적 기근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정치의 세력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땅과 모든 권력 가지고 주물럭거리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 거야.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그들이,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욕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들림받고 쓰임받고 있어요. 그 우리가 못 이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그들은 악령 충만한 거야. 그 어떻게 영적으로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육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싸움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하늘의 문을 열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내가 누구와 싸웠대요? 짐승, 맹수와 싸웠다. 정확하게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야. 근데 요 대상을 모르니까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고 나의 입으로 나의 힘으로만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들은요 나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악령에 사로잡힌 자예요. 얼마나 사악한 자냐. 그들이 그 땅을 장악하고 악령에게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3장에 나온다고 했죠. 3장에 하니까 많이 나눴던 걸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어떻게 해요? 3절이니까 그들의 살을 어떻게 해요? 먹으며 그 가죽을 어떻게 해요? 그 뼈를 꺾어 다지기 시작할 정도로 인신제사를 실제로 드리기 시작해. 제가 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근이 시작되면 요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3달 4달 전부터 계속 외쳤어요. 왜? 이제 전쟁의 시즌이 끝나기 시작하면 곧 일어날 기근의 시즌에 대해서 교회가 알아야 되잖아.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고 교회가 왜 감옥에 갇히는지, 왜 숙청을 당하는지, 왜 수많은 인신제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대로 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 한번 띄워주시면 요것들을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악한 지도자가 일어나고, 둘째 인신제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인신제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배도해서, 그죠? 인신제사의 눈을 감고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제사장들과 우두머리가 한 세력에 대해서 피해 도시를 만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피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왜?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듯이 그들도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인신제사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유도 이 인신제사가 가장 필요한 거 어디에요? 여러분? 동쪽에서 시작하는 일을 막기 위해 루시퍼가 일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땅. 그러니까 이 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인신제사가 드려지고 납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말할 때는 제가 이 말하면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너무 음모론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내용들이 불과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뉴스가 이걸로 도배됐어요, 도배 안 됐어요? 도배되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나라를 타겟으로 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눌 때만 하더라도 그 다음 장면 보니까 200여 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550건의 실종 사건이 캄보디아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 돈의 흐름이 루시퍼의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왜? 무역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런 은사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문화와 경제 영역에 있어서 악한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게 바로 보이스피싱이고 또 인신제사이고 또 뭐예요? 장기를 적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를 하고, 단순히 여러분 한 조직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시가 다 뭐예요? 범죄 도시인 거예요. 영화보다 더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정치권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정치권들과 다 연결돼 있어서 이거를 돈 주고 어떻게 해요? 잡혀가도 다시 풀려난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눈 감고 경찰들이 가지 않아요. 심지어 다음 장면에 보니까 취재들이 이게 이슈가 되니까 가봤더니 그들이 한 호텔의 11층 이상은 눌리지가 않아요. 왜? 거긴 다 모인 거예요? 감옥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납치당한 사람들이 거기서 보이스피싱 일을 해야 되고 또 사기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호텔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도시 전체가, 그 모든 건물이 다 이런 도시인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캄보디아 혼자 일한 게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망친 다음에 거기에 예수의 세력들이 들어가서 뭘 붙잡아요? 마약을 붙잡잖아요. 동남아시아의 거점으로 캄보디아를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마약을 붙잡고 그 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세력들이 계속 돈을 버는 거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점을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쓰기 시작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여러분? 세탁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세탁들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수많은 한국인들이 죽고 한국에 중국인들이 들어요. 왜 중국인들이 들어오냐?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 캄보디아 배우진 중에 누가 있대요, 여러분? 사마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나눴던 내용들이 음모론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그냥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냥 사마페가 들어와서 우리 죽인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성경 미가서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왜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언약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언약에 나온 대로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삼합회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납치를 시키죠. 그리고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해. 그 중에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 다음 장에 넘겨보니까 천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삼합회도 주무른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미국과 영국에서 이 사람의 돈을 뺏었죠. 얼마를 뺏었어요? 21조를 뺏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인신매매를 통해서 또 장기 적출을 통해서 납치 협박을 통해서 또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21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 영국과 미국에서 가져가는데 남은 3조를 이 돈 세탁하기 위해서 사라졌는지 최근에 이런 이슈가 터지고 나서 발빠르게 먼저 사라졌어요. 뭐 죽은 건지 사라진 건지 몰라요. 근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들은 아주 정치권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미 소식을 듣고 움직일 정도로 아주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요들이 만든 게 뭐냐면 캄보디아에서 은행을 만들고 수많은 그룹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거든요. 요 사람은 캄보디아 사람이 아닙니다. 화교예요.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동남아시아는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화교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 화교가 붙잡아서 일본과 중국, 일본과 한국 어떻게요? 계속해서 그 화교들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이 땅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1년 정도 먼저 계속해서 중국인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하구치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국 동산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건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남아와 일본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장 오래된 게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태국이 그렇다 했죠. 또 캄보디아 이런 데가 아주 오래전부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세력들이 정치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돈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필리핀, 태국은 여러분 하교가 70% 90% 이상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캄보디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이 딱 터지면서 여기와 연결된 그룹, 이 사람이 만든 그룹이 다음 장면 넘겨보면 프린스 그룹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치는데 누가 도망친대요 여러분? 중국인들이 도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캄보디아 땅인데 거기에 누가 거기서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인들 화교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도 보세요 여러분. 필리핀 우리 다음 주에 필리핀에서 11명의 예배자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필리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생을 어떻게 해요? 계속 가난하게밖에 살 수 없어요. 그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다 놀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다 화교입니다. 태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도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요 일이 터지고 이제 자기들이 잡히고 자기의 죄들이 드러날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도주를 하는데 도주하는 사람들이 다 중국인들이에요. 근데 요 중국인들이 타겟을 잡는 게 바로 우리나라인데 여기에 중국 삼합회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아마 기억나실 텐데 제가 마약 사건을 한참 다룰 때 대치동에서 마약을 아이들에게 나눠줬던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마약을 팔고 유통책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본진인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마약을 주기 시작하고 마약만 주기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 유괴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유괴를 해서 어디로 데려가냐? 캄보디아로 데려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돈을 주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고수익 알바라고 말하면서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통책으로 일하는 사람이 실제로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삼합회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홍콩에도 있고 모든 나라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나라 조직들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고 성남에 있는 그 조직 폭력배들과도 실제로 삼합회과도 아주 깊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라라는 이런 거는 단순히 이재명만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그 일을 하면서 그 뒤에 북한과 중국의 돈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조직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캄보디아나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캄보디아 범죄 배우가 어디에도 있대요 여러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 캄보디아에서만 범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속여서 같이 들어가거나 또 유괴를 하거나 마약을 유통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합회와 연결되어 가지고 같이 일하는 한국의 조직들이 얼마나 많냐면 다음 장면 넘겨보면 캄보디아의 수사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범죄 단식 50여 곳 가운데 한국이 2,000명이 있대요. 근데 그 2,000명은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들을 하냐? 여기 보니까 한국인 브로커가 한국인을 포섭한 뒤에 일을 제대로 못하면 폭행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중국인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연결되어서 한국 사람을 사기쳐서 데려와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합회 밑에서. 여러분 미가에서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백성의 가죽을 뜯는데요. 한국 사람이 정치권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선량한 백성들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치권과 조직만 연결돼 있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연결돼 있고 정치가 연결돼 있으면 반드시 연결되는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거기가 문화계입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에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연설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음 장 넘겨보니까 승리죠, 승리. 승리가 정확하게 이 그룹 가운데 가가지고 이 캄보디아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조직들과 함께하면서 상업회와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승리가 뭐 때문에 시련을 살았어요? 다음 장을 넘기면 버닝썬 때문에 시련을 살았죠. 근데 이 버닝썬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랬죠, 여러분? 삼합회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합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배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문화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계 연결의 가장 깊은 들어가면 캄보디아인이지만 중국계 기함 화교란 말이에요. 화교. 이 사람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승리가 이게 딱 걸려가지고 한국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본질인 어디로 간 거예요?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에서 꼬리 잘리게 되면서 오래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은 조사 안 합니다. 조사하면 어떻게 해요?